번째 날의 두 번째 교육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디어아트 악기전은 어제와 오늘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여러분들께 새로운 악기들과 또 새로운 음악들을 들려드리고 있는데요. 어제는 싱잉볼과 핸드펜이라는 새로운 악기를 배워보고 또 연주해보는 시간을 가져봤고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반도네온, 그리고 두 번째 시간으로는 제가 예고해드렸죠. 바로 피아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피아노에 대한 영상을 저희가 한 편 준비했는데요. 영상 먼저 만나보시죠. 이탈리아의 피렌체에서 처음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피아노 제작자 바르톨 로메오 크리스토포리가 처음 발명한 것으로 추측되며 당시 피렌체를 대표하는 가문 메디치를 위해 다양한 음색과 소리의 변화는 물론 화성과 선율을 동시에 다룰 수 있고, 또한 폭넓은 음역대로 무궁한 표현이 가능한 피아노는 작은 오케스트라라고 표현되어지기도 한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아니스트 안희정입니다. 네. 피아노가 이렇게 생긴 피아노도 있고, 그 영상에서 우리가 연주할 때 연주홀에서 연주하는 그 피아노는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는데, 피아노가 왜 다른 걸까요? 피아노를 우리가 칠 때 안에 현이 있어요. 현이 있는데 현이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업라이트, 눕혀져 있으면 그랜드 피아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피아노라고 부르지만 아까 영상에서 보셨듯이 정식 명칭은 피아노포르테예요. 작은 소리부터 큰 소리까지 낼 수 있다고 해서 피아노포르테라고 이름 지어졌는데요. 지금 피아노는 88개 건반이라서 꽤 많은 음들을 소리를 낼 수 있는데, 예전에는 그 범위가 훨씬 더 좁았던 거예요. 그리고 또 강약의 범위도 지금보다 좁았고요. 하프시코드는 겉으로 봤을 때는 비슷하게 보여요. 근데 건반을 누르면 해머가 올라가서 현을 뜯고 내려와요. 기타처럼 챙챙거리는 소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게 눌러도 뜯는 그 힘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강약의 소리 낼 수 있는 그 범위가 굉장히 작았는데, 지금 새로 만들어진 이 피아노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를 누르면 작은 망치같이 생긴 해머가 있어요. 얘가 현을 가서 똥 치어요. 눌렀을 때 세게 누르면 세게 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겠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살짝 누르면 이렇게 되는데 훨씬 크게 소리가 나고 어택하는 것도 느껴지죠. 그 당시에 피아노로 가장 잘 연주할 수 있었던 그 곡들을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라고 제가 잠깐 연주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너무 잘 알고 있는 곡이죠. 처음에 딱 들었을 때 아셨죠? 반짝반짝 작은 별, 그렇죠? 모차르트가 파리 여행 중에서 들은 프랑스 민요, 아 어머님 들어주세요, 내지는 아 어머님 말씀드릴게요 라고 번역이 되는데, 이 노래에 의해서 12가지의 변주를 붙여서 작곡한 곡입니다. 방금 모차르트 곡은 굉장히 조용했죠. 근데 이제 더 크고 무서운 소리를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피아노로. 베토벤의 곡인데요. 베토벤은 그 당시에 피아노를 쳤을 때 성에 차지 않았다고 해요. 더 큰 소리를 내고 싶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베토벤의 곡을 하나 연주해 드리면서 아까 모차르트의 피아노 곡과 베토벤의 피아노 곡이 어떤 느낌으로 달라지는지 한번 들려드릴게요.
처음에 반짝반짝 작은 별과 방금 들으셨던 곡은 확연하게 다르게 들리시죠? 이렇게 피아노의 기능이 점점 발달하면서 연주법도 꾸준히 개발되었고 19세기 중엽부터는 더 이제 테크닉적으로 명인적인 연주가들이 나타나서 피아노 음악의 한계를 확장시켜 나갑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음악가 중에서 쇼팽과 리스트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쇼팽은 170cm 정도의 키에 한 45kg 정도? 굉장히 왜소하고 몸이 약했대요. 그래서 그는 큰 소리를 내는 어떤 그런 음악보다는 굉장히 섬세하고 예민한 음악을 구현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의 시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리스트는 반대로 굉장히 클래식계의 아이돌이었어요. 그 리스트는 쇼맨십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는데 무대에 걸어 나오면서 전 아까 그냥 걸어 나왔잖아요. 리스트는 장갑을 이렇게 끼고 하나씩 벗으면서 걸어 나왔대요. 그래서 이렇게 두 성향이 다른 작곡가가 낭만 시대의 주 작곡가인데요. 지금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쇼팽의 녹턴을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리톤 서정민입니다. 1700년경에 그 바르톨로메오 크리스토포리가 피아노의 원형을 발명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피아노를 개량하면서 발전을 해나갔고 그 중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은 장르가 바로 성악이라는 장르입니다. 피아노가 발명되지 않았다면 사람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한 오늘날처럼 다채로운 음악들을 즐기기까지 더 많은 세월이 지났어야 했을 겁니다. 초기 성악은 아카펠라로만 이루어졌어요. 반주할 악기가 만들어진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악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악기를 그 소리라는 그리고 음정이라는 그 개념 자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악기라는 게 만들어진 것도 굉장히 높은 사회적 문화적 수준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타악기였죠. 그냥 두들기면 되는 악기. 그러다가
그런 관악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현악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제 발명된 악기가 이제 타현악기, 뭐 이런 악기인 이제 피아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 이제 현악기가 노래의 반주로 사용이 됐는데 그러다가 그 뒤에 이제 극 음악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극 음악에서 이제 노래들이 쓰여지게 되면서 노래는 어떤 가수들의 부흥기를 맡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악 음악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그때가 이제 바흐와 핸델이 유명하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바흐와 핸델은 피아노를 별로 그렇게 썩 많이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피아노가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피아노를 무시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이 작곡가들이 피아노를 이용하게 됐는데 작곡자 베토벤이 피아노의 발전을 가지고 옵니다. 단지 피아노의 발전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악곡의 발전도 가져오게 되는데 베토벤은 굉장히 철학적인 곡들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워요 곡들이. 아까 빠바바밤 요것만 들어봐도 그리고 엘리제 들어봐도 노래가 기쁘지 않잖아요. 근데 이렇게 무겁고 장중하고 장엄한 곡들을 쓰다가 그 중간중간에 그래도 가벼운 곡들을 한두 곡씩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 쓴 곡이 데어쿠스라는 곡입니다. 데어쿠스가 독일어고 영어로 하면 더 키스라는 곡이죠. 그래서 오늘은 더 키스라는 이 곡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곡을 들려드리고 그 곡이 어떤 곡인지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표현이 됐는지 잠깐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한 번 더 노래를 불러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두 명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성악가고요. 나머지 한 사람은 피아노입니다. 피아노가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먼저 노래를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마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Ganz allein und küssen wollte ich sie und küssen wollte ich sie, jedoch sie sprach, sie würde schreien, sie würde schreien, sie würde schreien, sie würde schreien, es sei vergebne Mühe, vergebne Mühe, es sei vergebne Mühe. Ich fragte es doch und küsste sie, trotz ihrer Gegenwehr, trotz ihrer Gegenwehr. Und schrie sie nicht, jawohl, sie schrie, doch lange hinter ihr, doch lange hinter ihr, sie schrie doch lange hinter ihr, lange hinter ihr. 감사합니다. 이런 곡인데 피아노랑 주고받는 게 혹시 조금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렴풋이 느껴지시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찝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노래가 시작하기 전에 피아노가 말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명이서 뭔가 걸어오고 있다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죠. 노래하기 직전에 갑자기 피아노가 빨라지게 돼요. 저는 이 부분을 이 옆에 있는 친구가 빨리 말해봐 라고 재촉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부분까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렇게 걸어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근데 점점 더 긴장이 되고 갑자기 이제 말을 하라고. 그렇죠? 그러면서 노래가 시작되죠. 이파르바이 이렇게
빨리 말을 해봐라고 재촉하는 거예요. 이걸 피아노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은 굉장히 당연한 얘기지만 여러분들 베토벤 이전에는 이런 곡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반주는 꽝꽝꽝꽝꽝. 네, 이렇게 돼서 베토벤은 이 피아노의 발전과 더불어서 성악곡의 변화까지 이끌어왔고 뒷부분을 마저 부르면서 제가 이 강의를 끝내려고 하는데 이 이후에도 많은 작곡가들이 피아노를 이용해서 성악곡을 발전시켜 왔고 그리고 그게 이제 피아노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 음악이 전체적으로 발전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뒷부분을 마지막에 불러드리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Und schrie sie nicht. Jawohl, sie schrie, doch lange hinterher, ja doch lange hinterher, sie schrie, doch lange hinterher, ja lange hinterher. 감사합니다.